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어떤 장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떨어지질 않죠. 이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자가 증가, 심각한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과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있었던 과의존 현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는 정보 검색 중독, 모바일 메신저 중독, SNS 중독, 앱 중독, 모바일 게임 중독,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도박에 쉽게 노출돼 있어 경제적인 문제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A군은 부모 명의로 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고 결국 5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인출한 후에야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과의존군일 때 아이들도 과의존군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어린아이에게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로나 학업에 유용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의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KLN 전예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홍보 캠페인 및 정책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본격 지원됩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련 기관을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 등 3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전주지청은 정책을 알기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개별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내용을 모르거나 회계 전담자가 없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장이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한 관계로 대다수 사업장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를 수 있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회계사무 전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신청부터 지원을 받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신청을 무료로 대행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총 46개를 지정했고요. 사업장에서는 이 무료 대행 기관을 활용하시면 이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업체 경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제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10일 인천에서 다시 타올랐습니다. 작년 11월 1일 인천대교에서 출발해 2018km의 국내 봉송 대장정에 나선 이후 71일 만인데요. 인천 성화봉송 주자는 이날 연세대 국제캠퍼스, 은봉초등학교 등 연수구 지역 31.3km 구간을 달렸습니다. 이날 봉송에는 첫 주자인 강인덕 인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황상무 KBS 9시 뉴스 앵커 등 14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날 봉송에는 충북 제천 주자 5명에서 6명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화는 내일까지 인천 남동구, 강화군 등을 돌고 13일 서울로 이동합니다. 전주역이 새롭게 바뀝니다.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인데요. 올해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첫 마중길과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36년 만에 신축됩니다. 전주역 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 290억 중 올해 10억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전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방문객이 한 해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주역 이용객도 매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방 등 여객시설 연면적은 적정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역사는
기차 선로 위에 선상 역사 형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옥 양식의 기존 역사는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9일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에 전주역 신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주 역사를 품격 있는 한옥 역사로 신축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주역이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새로운 첫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역 주변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래저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에도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김밥이나 라면 등도 크게 올라 손쉽게 접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외식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 라면, 짬뽕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외식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2.4% 상승됐으며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외식 물가는 2013년 1.5%, 2014년 1.4% 상승한 후 2015년 2.3%, 2016년 2.5%를 기록해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밥, 라면, 짬뽕 외에도 소주 5.2%, 볶음밥 3.6%, 짜장면 3.2%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주력 산업인 탄소 섬유 복합재와 3D 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도 생산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기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커뮤터카로 이름 붙여진 이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술원 오재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연구 끝에 3D 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3D 프린터가 그중 하나로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연구팀은 독자 개발 기술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무게도 줄였습니다. 커뮤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일주일이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그 있는 차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프린터를 만들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프린팅하기 이런 식으로 쉽지는 않고 여기는 안에 프린팅하는 공정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것은 아예 도장도 안 하고 전체가 그냥 3D 프린팅 한 곳으로만 보이게 그렇게 지금 출력을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원은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정밀기기와 우주, 항공, 자동차 분야의 정밀 부품 소재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1년에 단 하루, 섣달 금음달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전설이 내려오는 전북 익산의 옥룡천이 있죠.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해 오던 고도지구 금마면에 흐르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고도보존 육선 사업인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은 미륵산에서 시작해 백제도 도성, 고도리 석불 일상, 왕궁리 유적을 거쳐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옥룡천을 역사문화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69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3년부터 근마 저수지에서 지방도 720호선 교차점까지 지방안전 1.4km 구간의 기존 교량 경관 개선 4개소, 탐방로 신설, 천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옥룡촌 구간의 교량 4개소 경관 개선 사업과 천변공원을 지난달 15일 마무리했습니다. 2012년도 고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서 옥룡촌 냇물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냇물길 내에 있는 교량 4개소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 주변에 탐방로를 개설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인근에 천변공원을 조성하여서 주민들의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고도 금마교, 인도교, 동고도 일교 등 4개소 교량은 각각 백제를 모티브로 한 난간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교량 주변의 도로 재포장과 낡은 펜스 교체, 천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 환경도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까지 탐방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있는 1121제곱미터와 건물 4동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해치는 3대 산림재해죠. 강원도는 올해 산림재해를 막기 위해 총 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예방활동에는 하루 2천여 명을 동원합니다. 또 임차 헬기 6대와 산림청 헬기 등 총 14대의 산불 진화용 헬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등 5개 시군 주요 지역은 진화 장비와 인력이 집중 배치됩니다. 전북 순창구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 함께 돌봄 사업을 펼칩니다. 순창구는 1억 원을 들여 접근성이 편리한 구 보건의료원 1층을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하는데요. 이 센터는 12세 미만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후 돌봄은 14시부터 16시, 저녁 돌봄, 토요 돌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미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의정부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발걸음인데요.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으로 모바일 상품 교환권 또는 출산 축하용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3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2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186건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주변이었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등입니다. 계절별로는 12월, 1월, 2월 순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에서 14시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대구,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올해 봄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낮은 대구, 경북, 경남 지역 12개 시군은 심함 단계이며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광주, 충남, 전남 지역 17개 시군은 주의 단계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 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